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가는 상승한 듯 했지만 지난주에 모든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난 뒤부터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앞으로 장의 흐름에 경고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대목에서 여기 넥라인인 357달러가 깨져버리면은 헤드앤숄더 완성으로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갭 부분인 330달러대를 채우러 내려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신기한 것은 대세의 상승장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가가 꾸준히 치고 올라가면서 2022년 하락한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해주고 그 이상 올라갔다면은 대세의 상승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을 텐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시점화되는 흐름을 결국에 보여주자 대세의 상승장이라는 이야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세의 상승장이냐 아니냐는 주가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세의 상승장에 걸맞은 펀더멘탈을 보여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라고 할지언정 펀더멘탈이 부실한 상태에서 올랐다면 결국 펀더멘탈의 수렴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펀더멘탈이 강했다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줘도 대세의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가 됐든 어떠한 종류의 미디어가 됐든 스토리는 항상 주가의 흐름에 따라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비판을 사람들에게 덜 받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물론 이렇게 차트의 형태가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조심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트의 모습 외에도 주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 등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이나 지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비싸면 결국 물리기 마련이고요. 저렴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로 3.58%를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3.58%라는 것은 나스닥의 P 멀티플이 무려 28배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3.58%라는 것은 지금 2년 국채금리가 5% 정도이고요. 10년과 30년 등이 4% 정도를 주는데 큰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정도로 이미 나스닥의 주가는 고평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환경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0-year real yield는 노란색 부분으로 1.941%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오른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려면 매번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환경 변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여기 10-year real yield인 1.94%를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인 3.58%부터 빼면은 평균 스프레드인 1.63%가 이렇게 나옵니다. 1.63%는 참고로 여기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의 주가가 채권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스프레드는 4.18%로 평균 대비해서도 월등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은 고평가인 나스닥보다 저평가인 원주에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나스닥이 저평가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가장 먼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제가 미리 멤버십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falling wedge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크게 반등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어제 제가 분석드린 것처럼 주가는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달러는 결국 이렇게 105달러를 넘어 주었습니다. 일전에 달러가 여기 103.50달러의 저항선을 넘어가 주면은 달러가 105달러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여기 오렌지 차트인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분모에 있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반대로 달러가 올라가면서 이 차트는 올라갔고요. 캐나다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킴에 따라서 여기 분모에 있는 캐나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반대로 달러가 올라갔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차트는 올라갔고요. 나중에 추후에 유럽에서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은 여기 분자에 있는 유로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는 반대로 강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 차트가 하락함에 따라서 결국 달러는 105달러에서 10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105달러에서 106달러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QQQ와 달러는 서로 반대 상관계를 갖고 있는데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QQQ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달러는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오르는 데는 유가의 활약도 굉장히 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강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게 Initial Jobless Claims를 보시면은 216K로 컨센 대비해서 더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시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를 보시면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치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제가 피곤한 관계로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내기 앞서서 테슬라를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가 유튜브 멤버십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이미 테슬라를 5가지 항목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엘리엇 파동과 갭 필링스, 그리고 Direction of RSI, Golden or Dead Cross,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uation Multiple 관점에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밸류에이션 부분을 공유드리자면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55.27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5.27배라는 멀티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인 28% 대비해서 꽤나 높은 멀티플인데요. 그 말인즉슨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이미 20%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나마 프리미엄 선상에서 테슬라가 적정 주가선에 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37배인 상태로 테슬라의 주가가 176달러가 됐을 때 그때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203달러에서 멈춰줄지 또는 176달러에서 멈춰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복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태를 달러와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 분석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고평가이며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는 펀더멘탈은 여전히 안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꾸준히 조심하면서 바이 더 딥은 하지 않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